여러분, 오늘은 환상적인 역사 여행을 떠납니다. 한민족과 중국 전면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대하세요. 전면전이란 정말 대단합니다. 국가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최고의 전쟁 무대입니다. 군사, 경제, 외교, 기술, 정치 모두 한판 승부에 동원됩니다. 한민족은 늘 졌다는 오해, 그 오해를 박살내겠습니다. 전면전이 무엇인지 먼저 보죠. 단순 전투가 아닙니다. 국가, 운명 걸린 진짜 전쟁입니다. 군사력은 물론 민심과 보급까지 모두 극한으로 드러나는 무대. 연합전과 순수 1대1 차이도 흥미진진합니다. 연합전은 수적 우위가 있죠. 하지만 진짜 실력을 가려내는 건 바로 순수 1대1 전면전입니다. 오늘 다룰 1대1 전면전 사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조선과 한나라 혈투, 고구려와 수양제 살수대첩, 고구려와 당태종 안시성 전투, 조선과 청나라 병자호란,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전쟁. 자, 고조선과 한나라 전투 상상만 해도 스릴 넘칩니다. 기원전 100년 전쟁이 우리 운명이었죠. 고조선은 철기 문화, 기마병 전술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한나라는 건국 후 국력을 폭풍처럼 팽창시켰고 흉노를 격퇴하며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었습니다. 전쟁 전 두 나라의 대치 모습도 숨막힐 듯 긴장감 넘칩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을 견제하려 사신을 보냈고, 고조선은 흉노와 말가를 끌어들여 완벽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긴장 속에 한나라는 과감히 침공을 결심합니다. 한나라 한무제, 이번엔 반드시 고조선을. 하지만 고조선 우거왕이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갑자기 나타나 덮치자 한나라 양복장군, 이거 심상치 않은데? 양복장군의 해상 선발대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한나라 순체장군, 후퇴해야 하나? 순체장군의 부대도 압록강에서 밀려납니다. 한나라 장수들은 절망합니다. 한나라 장수들, 이거 쉽지 않다. 한나라는 특사위산을 파견해 항복을 권유하지만 고조선 우거왕, 장수들이 날 죽일까 무서워요. 거짓말로 태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고조선 태자, 패수 앞에서 겁에 질려 돌아옵니다. 한나라 위산 특사 빈손으로 귀환. 한나라 한무제, 이럴 수가. 그 사이 고조선 내부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고조선 친왕파, 왕을 믿고 계속 싸우자. 고조선 재상파, 이젠 화친해야 해. 우거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내부 분쟁에 매몰된 사이 외부 위협이 고조선을 압박합니다. 극적인 순간 왕검성이 포위됩니다. 한나라와 고조선 재상파, 성문을 열라. 결국 성문이 열리고 고조선은 함락됩니다. 진짜 이긴 건 권력을 움켜쥔 재상파였습니다. 한나라 양복장군, 귀족 지위 잃고 평민으로 전락. 한나라 순체장군, 처형당함. 한나라 위산특사, 비참한 최후. 한나라 한무제, 승리했지만 실속은 없다. 고조선이 한나라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살수대첩, 고구려의 전설적 승리. 수나라 건국과 고구려 위기 배경 보죠. 581년 수문제는 북주를 멸망시키며 수나라를 세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 장악을 노리며 고구려를 주목했죠. 고구려는 만주 동북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수양제 즉위 후 대고구려 전쟁 준비. 604년 수문제 사망 후 양제 즉위. 대운하 완성 후 동아시아 패권을 노린다 선언하고 60만 대군을 집결시킵니다. 고구려 영양왕은 성벽 보강과 천리장성 복원으로 대비 끝냈습니다. 평양성, 압록강 요충지 구축하고 정예 기마병 궁병 배치에 맞설 준비. 하지만 수나라군 전략적 오류를 범합니다. 612년 봄 수양제는 직접 전장 방문. 대운하 통해 한강 이남 보급망 확보 시도. 그러나 보급품 과도에 기동력 크게 떨어지죠. 고구려 매복부대 배감에서 수군을 차단. 수나라 함선은 대거 침몰하며 보급로 붕괴. 육군 30만은 압록강 건너기도 전의 위기. 청천강 매복기습 작전 결정적 장면. 고구려 매복부대 5,000명이 협곡서 매복. 수나라군이 도하 시도하자 즉시 기습 공격. 보병 기병 대거 사망, 사기 폭락. 수양제는 패전 선언 후 철수 결정. 60만 중 단 6만만 살아남아 퇴각. 고구려군은 끝까지 추격해 경멸합니다. 수양제는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없다. 굳은 결심을 남깁니다. 결과와 역사적 의의 정리. 살수대첩은 동아시아 역사에 기념비적 대승으로 기록됩니다. 고구려는 동방 최강국으로 우뚝 섰고 수나라는 멸망 후 당나라 건국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민족 1일 승리라는 전설이 탄생합니다. 안시성 전투, 고구려의 저력제 확인. 당나라 건국과 고구려 상황부터 봅니다. 618년 당고조 이연은 수나라 멸망 후 당나라를 세웠습니다. 626년 당태종 즉위.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며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고구려는 영양왕 보장왕 시대에 내부 안정을 단단히 이뤘습니다. 안시성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요동과 압록강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 성벽 높이 9m 3중 축성 구조로 견고함. 연개소문은 성벽에 의지해 적을 막자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당태종은 대규모 원정 준비 완벽. 627년부터 국경 충돌 격화 결전 시작. 기병 3만, 보병 5만, 수군 2만, 합계 10만, 서린기, 장손무기, 연정토 등 걸출한 장수를 지휘관으로 세워 전투 계획을 짭니다. 장안, 낙양, 운하 통해 병력을 요하로 집결. 안시성 포위전 전초전이 치열했습니다. 당수군은 요해 지점서 고구려 매복당하고 해상 보급로는 막혀 보급품이 대량 손실. 당태종은 직접 최전선 시찰했으나 사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구려군은 매복부대와 기마병으로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결정적 안시성 전투 장면 돌입. 645년 가을 당군 10만이 안시성을 포위. 보병 5만은 비계공 설치에 돌파 시도. 고구려군은 투석기와 궁병으로 일제 사격. 투석기 돌이 수시간 동안 성벽을 흔들었다. 그야말로 전설적 장면이 연출됩니다. 매복 기습과 대반격이 이어집니다. 고구려 매복기병은 성외부 협곡서 돌격. 당 기병 수천 명이 매몰되고 보병 대열도 와해. 성벽 위 고구려 기병은 남은 당병 수천을 급습. 서린기는 부상 입고 퇴각. 당군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당태종은 철수를 선언합니다. 당군 10만 중 2만만 살아남아 퇴각합니다. 당태종은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 말라는 유언을 남기며 후퇴합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으로서 굳건한 위상을 확립합니다. 결과와 역사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한민족이 1일 전면전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지형 활용, 성벽 방어, 매복 전술, 최고 절정. 당나라는 서역 정책으로 방향 전환, 정복, 꿈을 접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 병자호란, 비극적 대서사시, 명멸망과 청나라 부상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1616년 누르하치가 여진족 통일, 후금 세웁니다. 1636년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며 중국 왕조 선언. 조선은 여전히 명충성 중. 위기 속에 조선은 흔들립니다. 조선 국력과 군사 제도 먼저 살펴봅니다. 상비군 10만, 항병 예비군 20만 보유했습니다. 병농일치 체제로 농민이 병역 수행하며 나라 지탱. 하지만 정치 혼란으로 국력은 많이 악화된 상태. 청태종은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1636년 청태종은 조선의 군신이 되라 촉구. 인조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명과의 충성을 유지. 그러자 청군은 12만 대군을 투입. 압록강 넘어 남하를 감행합니다. 조선은 남한산성으로 천도의 방어 준비합니다. 인조는 수도 한양 대신 남한산성으로 피신 결정. 남한산성 성벽 보강 완료. 식량을 2년치 이상 비축. 팔도 진수들에게 해안 보급로 단속 임무 부여했습니다. 청군의 첫 공격이 시작됩니다. 1636년 가을 청군은 압록강을 넘어 남하합니다. 조선 의병 5,000명은 남한산성에 합류해 방어. 청군 기병 수천 명은 성벽 앞에서 큰 피해 입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시도합니다. 강화도로 가려 했으나 백성들의 반발을 막고 강화도로 가던 중 청군에게 포위됩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적 항복 의식을 치릅니다. 삼전도 항복 이후 상황이 전개됩니다. 인조는 세 차례 절하며 청의 굴복을 약속합니다. 청군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철수합니다. 조선은 내부 개혁을 통해 오군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병자호란의 교훈을 되새깁니다. 내부 분열이 외적보다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부 결속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전쟁, 자유를 지킨 6.25 전쟁 드라마. 전쟁 발발 전 한반도 상황 먼저 살펴봅니다. 1945년 해방 후 미소 분할 점령으로 분단된 한반도. 1948년 남북정부 수립으로 분단이 더욱 고착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체제 경쟁 격화됩니다. 전면전 발발 순간을 되짚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10만 병력 남침. 38선을 넘어 토지개혁과 혁명 이념을 내세워 기습. 대한민국은 국군 10만이었으나 열세한 장비로 맞섭니다. 초기 패퇴 참담한 상황 펼쳐집니다. 서울은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부산 교두보 사수 작전을 펼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한민족의 강인함이 빛을 발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전세를 뒤바꿉니다. 메가더 사단장은 낙동강 방어만으론 부족 판단. 인천 상륙 작전 기획, 기습 작전 대성공을 거둡니다. 후방 보급로가 차단되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압록강 진격과 중국군 개입이 이어집니다. 유엔군은 개성, 원산을 거쳐 평양까지 진출합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넘어 참전을 선언합니다. 중국 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합니다. 휴전선 전투 치열합니다. 38선 부근에서 고지 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북한 전차 부대는 괴멸당합니다. 낙동강 전선 방어와 백마고지 전투도 치열합니다. 휴전 협상과 정전 합의 이루어집니다.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돼 긴 협상이 이어집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마침내 체결됩니다. 전사자 100만, 실종포로 200만 명 이상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시험대를 통과합니다.
전후 재건을 통해 경제성장과 민주발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유엔군과 미군의 지원으로 국제동맹체계를 형성합니다. 한민족의 호는 전쟁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증명했습니다. 교훈과 자부심을 되새깁니다. 내부 결속과 국제연대가 국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전후 재건 과정에서 놀라운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정신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1대1 전면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표 순수 전면전 성적 정리합니다. 고조선과 한나라, 내부 분열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고구려와 수양제, 살수대첩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고구려와 당태종, 안시성 전투 완전 격파였습니다. 조선과 청, 내부 분열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남침 6.25 전쟁에서 자유를 지켰습니다. 내부 결속과 명분 정치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형 활용, 성벽 방어, 매복 전술로 열세를 만회했습니다. 민관군의 유기적 연대로 전시 동원력이 탁월했습니다. 해상 전술, 기마 전술, 고지 점령 전술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몽골과 고려의 30년 전쟁, 그리고 여진과의 잦은 충돌은 정식 중국 왕조와는 다른 북방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는 그들과의 전투에서도 끈질긴 방어와 기습 전술로 모두 승리했습니다. 내부 분열과 외세 의존 위험을 경계합니다. 고조선, 백제, 조선 초기 모두 내부 분열로 붕괴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위기 때마다 하나된 힘으로 대응했습니다. 강대국과 대치할 때는 내부 통합이 최우선입니다. 사뿐 아니라 민생 안정과 경제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민족은 중국과 단독 전면전에서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조선의 병자호란 대응까지 모두 1대1 승리로 우리의 저력을 증명했죠. 이제 우리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오늘도 당당히 살아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다고. 우리의 뿌리 깊은 용기와 투지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한민족의 혼으로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세요.